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입체 도형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평면 도형 되었죠? 평면 도형은 평면에 있는 거였고, 입체 도형은 3D,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도형이죠. 그거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용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용어들을 좀 외워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배울 용어는 다면체예요. 다면체는 뭐냐면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다각형이라는 거는 각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얘를 보면요. 삼각형, 이 밑에는 사각형이었겠죠. 그럼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다각형 맞네요. 얘도 사각형과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다각형 맞고, 이것도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다각형이 맞고. 근데 얘는요, 각이 없죠. 9는 다면체가 아닙니다. 얘도 원은 다각형이 아니죠. 다면체가 아니네요. 얘도 이게 세모로 보일 수 있지만 밑에 지금 원을 가지고 있는 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다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각형이 맞네요. 다면체가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다면체예요. 다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용어가 다면체. 다면체는 뭐냐면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 자, 그러면 2번을 보면요. 얘도 밑에는 오각형, 위에 옆면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졌죠. 그럼 얘는 다면체가 맞죠? 자, 다면체는요,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불러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면이 몇 개냐면 밑에 하나 있죠. 그리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럼 총 면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면 육면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3번을 보면요. 면이 몇 개 있나 보면 아래 위로 하나, 2개씩 있고요. 옆으로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총 6개 있죠. 6개 있네요. 그럼 얘도 육면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육면체, 4면체, 5면체 이거는 몇 개 뭐에 따라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4면체, 5면체, 6면체 뭐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여러 개의 다면체들이 놓여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그림 먼저 봅시다. 자, 이 그림은요, 몇 면체인지 보니까 아래 위로 2개가 있고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럼 총 7개가 있죠. 그렇다면 얘는 7면체라고 하죠. 7면체에서 각각의 이 면들을 다면체의 면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서리들 있죠. 이 다각형에서의 변들, 이것들을 모두 이 다면체의 모서리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각형의 이 꼭지점들 있죠. 이것들을 다면체, 이 다면체에서도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다면체에서 다면체 이름은 면의 개수를 가지고 따졌고, 면과 다면체는 뭐뭐로 이루어졌냐면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으로 이루어졌죠. 그쵸? 그러면 꼭지점 이렇게 써야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본 이 그림은 각기둥이라고 부를 거예요. 각기둥. 자, 밑에가 다 각형이죠. 각이 있는. 근데 기둥 모양이면 각기둥이라고 불러요. 각기둥에서 아래 있는 이 면과 수평으로, 밑에 이 수평으로 같이 있는 이 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밑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밑면은 아랫면만 밑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얘도 밑면이야. 왜냐면 이거 뒤집어 놓으면 얘가 밑에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아래 있는 면을 모두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옆에 있는 이 면들을 옆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밑면과 밑면은 평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발을 딱 내리면 이 길이가 있죠. 얘를 바로 이 각기둥의 높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각이 있는 다각형을 밑면으로 감는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밑에는 분명히 이렇게 다각형이죠. 근데 위에가 어때? 이렇게 탁 찔리는 뿔 모양이지, 뿔. 그럼 얘는 기둥이 아니라 뭐예요? 뿔이에요. 각뿔. 이런 거를 각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가 오각형인 애도 위에가 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각뿔이에요.
얘는 사각뿔, 얘는 오각형이니까 오각뿔,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밑에가 삼각형인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그럼 얘는 삼각뿔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밑에 있는 면은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옆에 있는 면들을 옆면이라고 부르고 각 기둥에서는 밑면이 2개였죠. 근데 각뿔에서는 밑면이 1개밖에 없죠. 그쵸? 여기는 딱 아픈 곳이니까 뾰족한 곳. 그럼 높이는 어떻게 하냐면 요 뾰족한 각뿔의 제일 위에서 요 꼭지점에서 밑면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높이, 얘가 높이라고 불러요. 이 길이를. 자, 지금 우리 뭐뭐 배웠냐면 각기둥, 다각형으로 밑면이 이루어진 기둥 모양을 각기둥. 그리고 밑면은 다각형인데 찔리는 뿔 모양이면 각뿔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각뿔 중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는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뿔이지. 그치? 삼각뿔을 이렇게 잘랐어요. 평면으로. 싹둑 자르면 이 위에 있는 면은요. 밑면의 모양과 같은 다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합동이나 닮음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밑에가 삼각형이라면 위에도 삼각형으로 잘릴 테고요. 지금 이거 사각뿔을 자르면 얘도 사각형으로 밑면이 잘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하나 붙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 4번째 있는 그림입니다.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명히 각뿔이었지. 그치? 각뿔인데 얘를 딱 잘랐어. 그래서 나오는 이 밑에 부분. 각뿔을 딱 자르면 위에는 다시 뿔이 돼요. 왜냐면 여기 뾰족이가 있으니까. 근데 얘 버리고 밑에 있는 애. 얘는 각뿔을 잘라서 딱 지지대가 되는 아이예요. 그쵸? 그래서 각뿔대라고 부를 거예요. 각뿔대가 뭐냐면 각뿔을 잘랐을 때 밑에 부분.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라는 거는 뿔이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밑면이 2개가 있겠죠. 각뿔대는. 그리고 옆면이 똑같이 있을 테고 높이는 각 기둥과 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각 기둥이랑 각뿔대랑 뭐가 다를까 얘들아? 기둥이라는 거는 얘들아, 기둥은 전봇대만 해도 아래 위가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각기둥이라는 거는 각이 이렇게 있으면 각이 있는 다각형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기둥이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각뿔대는 이렇게 뿔이 어떤 거를 잘랐기 때문에 아래 위를 탁 자르면 똑같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각뿔대는 윗면과 아래, 위에 있는 면, 아래에 있는 면, 즉 2개의 밑면이 서로 똑같진 않아요. 근데 각 기둥은 2개의 밑면이 합동이죠. 이게 주요할 점이에요. 각 뿔대는 2개의 밑면이 합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각 기둥은 2개의 밑면이 합동해요. 지금부터 배웠던 용어를 다시 한번 하나씩만 봅시다. 첫 번째로 각 기둥. 각 기둥은 다각형으로 밑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일정하게 뚝뚝뚝뚝 똑같이 있는 거. 얘가 각 기둥. 거기서 2개의 밑면과 높이, 옆면을 배웠고 각뿔은 뭐였냐면 밑에는 다각형, 밑면은 다각형이 돼야 되는데 위에는 뾰족한 뿔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각뿔이었죠. 그래서 각뿔은 밑면이 1개였고요. 그러한 각뿔을 잘랐을 때, 싹둑 잘랐을 때 이 윗부분 말고 아랫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각뿔대. 근데 지금 3번째 그림은 비스듬하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수평하게 잘라야 돼요. 밑면과 수평하게 잘라야 돼요. 그렇다면 이 2개는 서로 닮으면 돼야 되니까. 닮은 개념은 아직 안 배웠지만 비슷하게 생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튼 각뿔대라는 거는 밑면과 수평하게 위에를 싹둑 잘랐을 때 남은 이 부분을 각뿔대라고 부릅니다. 그림이 너무 더럽죠. 그래도 우리 교과서 다시 한번 보면 되니까 한번 정리를 깨끗한 그림으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첫 번째는 각기둥. 그럼 지금 밑에는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오각기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른다고? 각뿔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얘는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사각뿔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이러한 각뿔을 3번째 그림과 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밑면과 평행하게 수평이 되도록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밑에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각뿔에서 잘랐는데 지지대가 된다고. 그래서 각뿔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어가 좀 많죠. 이거를 다 익혀 오시면 됩니다.
표를 하나 채워봅시다. 자, 각각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뿔은 어떻게 생겼냐면 뿔이라는 건 얘들아 밑에는 사각형인데 뿔이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사각뿔이죠. 사각뿔대는 사각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남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해야 돼. 사각 기둥은 뭐였냐면 얘들아 기둥은 밑면 두 개가 똑같이 생겨야 돼. 이렇게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게 사각 기둥이죠. 이걸 보고 몇 개씩만 한번 채워봅시다. 사각뿔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네요. 그쵸? 옆면의 모양은 뭡니까? 삼각형이네요. 그쵸? 밑면의 개수는요? 한 개네요. 면의 개수는 밑면 한 개랑 옆면이 총 4개 있어서 5개. 이렇게 있죠. 이번에 사각뿔대를 볼게요. 사각뿔대의 밑면의 모양은 어때요?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 옆면의 모양 볼까? 옆면 어때요? 옆면도 사각형이죠. 각이 4개 있으니까. 그리고 밑면의 개수는 1개, 2개. 근데 면의 개수는 총 옆으로도 4개가 있죠. 그러니까 6개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사각 기둥을 봅시다. 사각 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옆면의 모양은 사각형. 근데 좀 더 자세히 직사각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럼 사각뿔대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다리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네요. 그쵸? 사다리꼴. 있고 사각 기둥에서 밑면의 개수 하나, 2개. 사각 기둥의 총 면의 개수는 2개에다 옆면 4개니까 총 6개. 자, 이런 거는요,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사각뿔을 그릴 줄 알고 사각뿔대를 그릴 줄 알고 사각 기둥을 그릴 줄 알면 그때그때 세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런 걸 직접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고생했고요. 용어 많으니까 꼭 외워오길 바랍니다. 고생했어요.